지난 영상에서는 단일 강체의 운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물체들은 대부분 여러 강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강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바퀴는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지만 자동차와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관절은 특정 각도까지 회전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회전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마찬가지로 체인에 묶인 박스처럼 여러 제약 조건이 물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또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지를 정의하는 규칙입니다. 강체 시뮬레이션에서는 물체의 자유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약 조건을 적용합니다. 강체는 기본적으로 3개의 회전 자유도와 3개의 병진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6개의 자유도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약 조건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체 제약 조건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최적화 이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적화 이론은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최적의 해를 찾는 수학적 방법론입니다. 이 이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적화 문제 중 비선형 계획법은 목적 함수나 제약 조건을 선형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때 목적 함수는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대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함수이며 제약 조건은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제약 조건은 등식 제약과 부등식 제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선형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알고리즘 중 하나로 순차적 2차 계획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목적 함수의 2차 근사와 제약 조건의 선형 근사를 사용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이제 이 순차적 2차 계획법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적 함수는 제약 조건을 라그랑지 승수법을 통해 라그랑지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라그랑지 승수입니다. 제약 조건 함수 C가 모두 0으로 되어 제약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라그랑지 함수에서 라그랑지 승수와 관련된 항들이 사라지고 결국 라그랑지 함수는 목적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라그랑지 함수를 목적 함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를 위해 목적 함수가 최소화되려면 그 도함수는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적화 문제는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라그랑지 함수를 x에 대해 테일러 급수로 전개하여 2차항까지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제약 조건 역시 테일러 급수로 1차항까지 전개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됩니다. 이제 첫 번째 목적 함수식을 사용해 x의 변화량을 계산하고 이 변화량을 바탕으로 제약 함수들을 업데이트합니다. 그 후 업데이트된 제약 함수 값을 다시 목적 함수에 대입해 x의 새로운 변화량을 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x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x의 변화량이 0에 근접하면 수렴했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인 x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체 방정식에 대한 목적 함수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위치 기반 방법을 사용하여 유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뉴턴의 제2법칙인 운동량 보존 방정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서의 위치, 속도, 각 벡터, 각속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들을 연립하면 선형 운동량과 각 운동량 보존식은 위치 벡터와 각 벡터를 포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적화 이론에서 목적 함수 f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d는 강체의 육자유도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와 각 벡터로 구성된 벡터입니다. 이전에 도출한 운동량 방정식을 목적 함수로 변환하기 위해 위치 벡터와 각 벡터에 대해 적분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목적 함수는 강체의 운동 에너지 방정식과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는 시스템이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밀턴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제약 함수에 대한 에너지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알파는 수치적 안정화를 위한 개수로 1보다 작은 값을 사용합니다. 완성된 목적 함수를 위치 벡터와 각 벡터에 대해 각각 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2차 미분식에서의 제약 조건 함수 2차 미분항은 무시됩니다.
라그랑지 승수 람다를 마이너스 알파의 역수와 제약 조건 곱으로 가정하면 최종적으로 제약 조건 함수가 도출됩니다. 이 식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서 목적 함수의 1차 미분값은 반드시 0을 만족해야 하므로 이를 0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 함수의 2차 미분항은 질량과 관성 텐서로 구성된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을 슈어 정리를 사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반복적으로 풀면 제약 조건에 대한 최종적인 위치 벡터와 각 벡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학에서는 1차 미분 행렬과 2차 미분 행렬을 각각 자코비안, 헤시안이라고 부릅니다. 계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계산 안정화를 위해 시간 스텝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눕니다. 이전에 설명한 운동량 방정식을 풀어 위치와 속도 및 각속도들을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으로 제약 조건 방정식을 해결하여 제약 조건에 부합하는 위치 벡터와 각 벡터를 구합니다. 구해진 위치 벡터와 각 벡터를 이용해 속도와 각속도를 계산합니다. 속도는 초기 위치와 현재 위치의 차이를 시간으로 나눕니다. 각속도는 쿼터니언의 차이를 이용해 계산하고 쿼터니언 차이의 부호를 고려하여 각속도의 부호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실제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C++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벡터 행렬, 쿼터니언 계산을 위해 아이겐 수학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먼저 시간 스텝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눈 후 시간 스텝에 대한 반복문을 시작합니다. 각 강체의 현재 위치와 회전 정보를 임시로 저장한 다음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통해 강체 운동 방정식을 해결하여 위치와 속도를 계산합니다. 이후 제약 조건 방정식을 풀어 위치와 회전을 업데이트합니다. 원래는 반복문에 수렴 판단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코드에서는 간편함을 위해 5번 반복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위치와 회전 정보를 바탕으로 병진 속도와 각속도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제약 함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조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볼 조인트는 두 강체의 위치가 구속되어 있지만 회전은 자유로운 제약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두 조인트의 위치는 서로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약 함수는 강체들의 위치 벡터 차이로 표현됩니다. 이 함수가 0이 되면 제약 조건이 만족됩니다. 여기서 x1은 강체 1의 조인트 위치 벡터이고 x2는 강체 2의 조인트 위치 벡터입니다. 최적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제약 함수의 미분행렬이 필요합니다. 제약 함수의 강체 1 위치에 대한 미분행렬은 3x3 단위 행렬 i입니다. 이 1차 미분행렬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코비안이라고도 불립니다. 반면 강체 2의 위치에 대한 1차 미분은 i가 됩니다. 이러한 미분행렬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 함수는 강체의 질량 중심 위치와 상대 위치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 벡터인 세타가 작을 때 로드리게스 공식의 소각 근사를 적용하여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함수를 위치 x와 각도 세타에 대해 각각 미분해 보겠습니다. 위치 x에 대해 미분하면 질량 중심 위치에 대한 미분항만 남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단위 행렬이 됩니다. 세타에 대해 미분하면 계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 위치 아래 스큐 행렬의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로 유도됩니다. 따라서 강체 1에 대한 미분항, 즉 자코비안 행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체 2의 위치에 대한 미분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강체 1 방정식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K라는 행렬을 정의합니다. K는 KM1, KM2, 그리고 알파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KM1과 KM2는 각각 강체 1과 강체 2에 대한 항으로 특정 수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KM2의 경우 자코비안에 원래 마이너스가 붙지만 두 자코비안의 곱 형태이므로 마이너스가 상쇄됩니다. 이렇게 구한 K 행렬과 앞서 강체 방정식의 목적 함수 유도에서 얻은 식들을 활용하여 람다의 변화량,
그리고 강체 1과 강체 2의 위치 벡터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볼 조인트의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강체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볼 조인트에 대한 코드 구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KM1과 KM2를 계산합니다. 이어서 제약 조건 함수를 계산하고 KM1과 KM2를 합하여 K행렬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코드에서는 알파 값을 0으로 설정하여 생략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산된 K행렬과 제약 조건 함수 C를 이용하여 델타 람다를 구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전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위치와 각 벡터의 변화량을 계산합니다. 볼 조인트 조건에서 강체 2 대신 고정점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고자 할 때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됩니다. 이때 x픽스는 고정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 조건에 대해 유도를 진행하면 강체 2에 관한 부분이 제거되어 식이 간소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식은 고정점에 대한 볼 조인트의 제약 조건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유도된 식을 해결함으로써 한 강체가 고정된 점에 연결된 볼 조인트의 동작을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코드 구현 후에는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볼 조인트를 활용한 검증 방법으로 진자 운동 시뮬레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박스가 줄에 매달려 중력의 영향으로 진동하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시각적 명확성을 위해 줄은 가시화하지 않았으며 투명한 줄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계산이 큰 문제 없이 정확하게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니버설 조인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니버설 조인트는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인트 방식으로 두 강체의 위치가 구속되어 있으며 회전축이 서로 수직을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약 함수는 두 개의 함수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제약 함수는 볼 조인트에서 사용된 위치 제약 함수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제약 함수는 강체 1과 강체 2의 회전축이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N1과 N2는 각각 강체 1과 강체 2의 회전축 단위 벡터입니다. 이 제약 함수들을 위치 벡터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U는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됩니다. K행렬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며 K1과 K2 행렬에서 KM은 이전에 사용된 KM 행렬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유니버설 조인트의 코드 구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약 함수를 계산합니다. 이어서 KM1과 KM2를 산출하고 유행렬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K1과 K2를 합하여 최종 K행렬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K행렬과 제약함수 값 C를 이용하여 델타 람다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치와 각 벡터의 변화량을 구합니다. 유니버설 조인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임의의 힘과 토크 값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제약 조건이 정확하게 적용되어 예상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힌지 조인트입니다. 힌지 조인트는 문의 경첩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인트입니다. 이 조인트에서는 두 강체의 위치가 구속되어 있으며 두 강체의 회전축이 같은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힌지 조인트의 제약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회전축의 외적은 두 개의 내적 함수로 분리할 수 있으며 여기서 R과 S는 회전축 N에 대한 직교기저 벡터입니다. 제약 함수의 자코비안 행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교기저 R과 S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준축을 I1으로 가정하고 이를 회전축과 외적하여 R을 구합니다. 만약 I1과 구한 R의 방향이 같다면 즉 Z값이 1에 가까운 경우엔 기준축을 I2로 변경하여 R을 다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N과 R을 외적하여 S를 구합니다. K행렬의 형태는 이전에 살펴본 유니버설 조인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힌지 조인트의 코드 구현은 이전에 설명한 유니버설 조인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제약 함수와 유행렬의 계산입니다. 우선 제약 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어서 유행렬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K행렬을 구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얻어진 K행렬과 제약함수를 이용하여 위치와 각 벡터의 변화량을 계산합니다. 힌지 조인트도 볼 조인트와 마찬가지로 강체 1을 고정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정점에 대한 방정식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힌지 조인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힌지 조인트도 큰 문제 없이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실린더 조인트입니다. 실린더 조인트는 두 강체가 같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으며 축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조인트입니다. 제약 함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이동 제약으로 회전축 벡터와 상대 위치 벡터의 외적으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는 회전 제약으로 두 강체의 회전축 벡터들의 외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외적 형태의 식은 내적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제약 함수의 자코비안 행렬은 이전에 살펴본 형태의 R과 S 벡터의 부분 행렬이 추가된 형식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K 행렬도 R과 S 벡터의 부분 행렬이 포함된 형태로 확장됩니다. 실린더 조인트의 코드 구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약 함수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KM1과 KM2를 계산합니다. 이어서 유행렬을 계산합니다. R과 S 벡터에 대한 행렬도 계산합니다. 그 후에 KM의 R과 S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을 곱하여 K 행렬의 첫 번째 부분 행렬을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단계에서 계산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최종 K 행렬을 구성합니다. 실린더 조인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실린더 조인트도 큰 문제 없이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즈매틱 조인트입니다. 프리즈매틱 조인트는 실린더 조인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리즈매틱 조인트에서는 두 강체가 회전에 대해 서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제약 함수에서 두 번째 함수는 회전 구속에 대한 함수입니다. 프리즈매틱 조인트의 자코비안 행렬은 실린더 조인트의 것과 유사한 형태를 가집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U 부분이 단위 행렬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K 행렬 역시 변형됩니다. 실린더 조인트의 K 행렬에서 U 부분만 단위 행렬로 교체되어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됩니다. 프리즈매틱 조인트의 코드 구성입니다. 제약 함수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K 행렬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린더 조인트와 유사하게 됩니다. 프리즈매틱 조인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프리즈매틱 조인트도 큰 문제 없이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대표적인 제약 조건 외에도 다양한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미 설명한 유도 과정을 응용하면 대부분의 제약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 함수가 부등식 조건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등식 조건의 제약 함수는 특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하지만 조건의 활성화 여부가 다릅니다. 부등식을 만족할 때는 제약 함수를 비활성화하고 만족하지 않을 때만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힌지가 특정 각도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힌지가 특정 각도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각도에 대한 부등식 제약 조건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A는 한계 각도에 대한 값으로 한계 각도의 코사인을 취해준 값입니다. 이 조건은 기존의 힌지 제약 조건에 추가되어 처리됩니다. 부등식 조건이 비활성화될 때는 원래의 제약 조건만으로 해결하고 활성화될 때는 부등식 제약 조건을 추가하여 해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부등식 제약을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힌지 조인트의 각도 부등식 제약을 추가하여 구성한 코드입니다. 먼저 부등식 제약 조건에 대한 값을 계산합니다. 이 값의 결과에 따라 코드의 실행 흐름이 달라집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 부등식 제약 조건은 비활성화되며 원래의 힌지 조인트 제약 방정식만을 사용하여 계산을 진행합니다. 반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제약 조건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유행렬의 부등식 제약 조건에 대한 값이 추가되어 계산이 진행됩니다. 이는 힌지가 허용된 각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
추가적인 제약을 적용하여 올바른 동작을 보장합니다. 부등식 제약이 있는 힌지 조인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앞서 했던 힌지 시뮬레이션의 결과의 부등식 제약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부등식 제약 조건이 의도한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체의 회전이 설정된 특정 각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회전하지 않고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강체가 2개 이상의 다른 강체와 구속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된 구속 조건만큼 행렬을 확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만들고 선형 시스템을 푸는데 많은 계산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각 제약 조건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업데이트된 값을 이용해 다음 제약 조건을 푸는 과정을 반복하여 수렴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을 가우스-자이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접근법을 적용하려면 기존 알고리즘의 제약 조건들에 대한 반복문만 추가하면 됩니다. 즉, 단일 제약 조건을 해결하던 알고리즘을 여러 제약 조건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확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복잡한 다중 구속 조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계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중 제약 조건을 활용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체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각 강체의 유니버설 조인트가 적용된 형태의 체인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봇팔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로봇팔은 여러 개의 힌지 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강체의 임의의 힘과 토크를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봇팔이 각 제약 조건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약 조건이 추가된 강체 운동 시뮬레이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우주의 법칙을 번역하는 일과 같습니다. 물리 법칙을 코드로 표현하면서 우리는 자연의 신비로운 작동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